자, 대장동 이야기. 대장동 중에서도 곽상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민심 위반이 심각해. 그러니까 지나가던 보통 이찍들 또 화를 내는 지점이 이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아까도 자막으로 보셨겠지만 곽상도 뇌물 무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 한 명이죠, 한 명. 이현주. 이게 나라냐? 이현주도 사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저 이현주가 굳이 말하자면 우리 쪽에 진중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이팅!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모실 수도 있어요, 이분을.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서 막 조국 이재명 막 욕하던 사람이 최근에 우리 쪽 진영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악플이 엄청 달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우리 진영 방송에 나오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내가 이현주 씨를 출연시키는 건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악플 달릴까봐 난 손님 모셔놓고 악플 달리는 거 되게 못 참거든. 야수님이랑 같이 하면 되죠. 네. 이것은 누가 내 편이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제가 봤을 땐 솔직히 말하면요, 이현주는요, 뭐 우리가 이렇게 써먹고 있긴 하지만 저쪽에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출연 날짜를 바꿔도 위험한데. 심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용두 3위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소위 기득권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분노스럽고 막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도 안다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조선일보. 법리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야, 니들은 납득하잖아, 이 새끼들아. 야, 위험해서 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면피죠. 사실은 이런 기사를 선거 나기 전날만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 판결 나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 뭐 이런 기사를 썼으면 이 언론이 그래도 할만하네 하겠지만 이미 선거 난 다음에 이런 기사 쓰면 뭐합니까? 어디처럼 그 녹취록 해가지고 이제사야 막 50억 클럽 막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 나기 전에 했어야지. 자기네들 녹취록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그 있잖아요. 옛날에 국정감사 때 곽상도가 조국 장관 보고 한 이야기를 한번 반사해 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때 조민 씨가 장학금 받았다는 거에 대한 곽상도의 질문이에요. 상도야. 뻔뻔하다. 정말. 상도야. 이건 너를 보고 너 때문에 돈이 나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곽상도 씨, 윤석열 씨 동의하십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냐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은 실제로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50억이 갔는데 의심스러운데 증거가 부족해 라고 하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사실상 50억을 누군가가 돈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뭔가 대가가 있을 거란 추정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50억을 주고받았는데 대가성을 못 밝히겠어. 거기에다가 당사자가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따로 살면 뇌물 받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미 법이 정해놨잖아요. 제3자 뇌물죄. 그거 재판 지휘 안 하고 뭐 했냐고요. 판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면피를 못 합니다. 왜? 재판하다가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제3자 뇌물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해야지. 이거 재판 가면 누구나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했어요? 만약에 독립생계다 했으면 그거 당연히 물어봤어야지. 그러니까 판사도 판결을 내릴 때요.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긴 해요. 이건 쉽게 표현해서 검찰이
곽상도 유죄를 더 증명했어야 된다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떤 선하게 생긴 아주머니 하나가 요양병원을 슈킹을 했대요. 근데 그때 대법원이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다 했어요. 아니 의심이 가면 재판부에서 재판장님이 이야기했어야죠. 검사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 필요하지 합니다. 실제 해요. 재판하면. 대부분 재판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보강해가지고 며칠간 정말요. 선고 무죄 선고 나기 전날 그날 아침에요. 아침에 그날 무죄 선고 안 하고 검사한테 이 부분 좀 부족한데 이 부분 보강하세요. 다시 선고 날짜 미룹니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훌륭하신 판사님들은 현장 검증까지 번이 나가요. 서류만 보고 하는 게 그런 아니라. 것도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야기 진행해 보면 어쨌건 50억 무죄를 받으니까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뒤집어진 거야. 불과 며칠 전까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가스비 폭탄, 물가 폭탄 같은 거에 비교해 보면 이 새끼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는 법이 창조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같이 살지 않고 이 돈을 곽상도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 거거든요. 판결의 핵심 요지가 그거야. 곽상도는 곽상도 아들이랑 같이 살지 않고 아들이 받았다는 돈을 곽상도가 손댄 적이 없어. 곽상도가 받은 뇌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대장동 녹취록에 곽상도를 돈 줘야 된다고 등장을 하고 김만배는 뭐 병치 아버지가 돈 달래 같은 소리 하고 있고 뭐 그 전에 곽상도가 작동을 해가지고 대장동 사업이 엎어지지 않게끔까지 작동을 했으면 택커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요거를 합법적으로 뇌물 받는 법을 창조하고 심지어 이럴 때는 아버지 재산인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상속세 같은 것도 안 낼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거야 이게. 그렇죠. 아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같이 못된 사람들이 못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곽상도 50억이 뚫려버리면 다음 누구한테 가요? 대법관 출신 어떤 변호사분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 저는 그걸 막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아주 못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정말 이게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이잖아요. 50억 한 번만. 저는요 정말 후회합니다. 우리 엄마 미워해요. 왜 의사 되라 그랬어. 하천대요. 취직하라 그랬어야지.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을 일으키겠으니 아버지께서 사먹고 싶으십시오. 이럴 것 같아. 어? 참네. 아니 그 화천대유가 맨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위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화천대유 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재명 장남이 다닌다더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도대체 화천대유가 회사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이것도 모를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곽상도의 아들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무죄를 만들어줬는데 아직 1심입니다. 다만 이 50억은 곽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50억을 받았던 법조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법조인과의 관계가 지금의 판검사들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법의 구멍, 허점 이런 거 있잖아.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면서 대충 하고 판사는 그것 보고 또 대충 판결하면 이게 바로 그거야말로 검판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거고 다른 말로 기득권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를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국민들 눈치를 좀 봐줘야 되는 거잖아. 노골적으로 하면 매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판결은 그 법을 조금 잘하는 애들이 그 카르텔이 그 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곽상도 무죄의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필연적으로 이런 사건은 국민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장동은 특검을 가야 된다. 물론 특검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특검도 결국 윤석열이 임명하는 겁니다만 지금 검찰은 사실 곽상도 판결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한켠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대로는. 그렇죠. 해석하기는. 근데 정말 이게 이거는 법의 구멍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이용하다가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자, 검사 판사가 보증한 뇌물 새 지평을 열었다. 새 지평을 열었다. 이거 윤석열 옛날에 지평설 열었다 그러지 않았었나? 무식한 새끼들. 핵심 요지는 뭐냐면요. 이거 읽어주세요.
이제부터는 결혼한 자식을 통해 뒷돈을 받으면 죄가 안 된다. 검찰과 법원이 자금 세탁과 불법 상속을 합법으로 보증해주는 새 지평을 열었다. 대리급 퇴직금이 50억 원.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곽상도와 그의 아들 대장동 일당이 해낸 것이다. 조민 장학금이 조국을 향한 것이라던 검찰과 법원, 성남FC 후원금도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라는 검찰, 기이하고 기이한 50억 원은 참으로 공정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면 맛이 안 나죠. 존나 공정해요, 대한민국은. 존나 공정해. 씨. OECD하고 ILO가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늘 문제를 삼잖아요. 다시는 문제 못 삼지 이제는. 네.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마라. 50억 원은 무죄인데 또 남욱이 준 현금 5천만 원은 유죄야. 그러니까 다 무죄 내기 좀 그랬단 말이지. 싸게 끊어준 거죠. 깔짝지근하지. 사실 이 5천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뇌물로 봤어야지. 그 유동규 건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유동규가 자기가 받은 돈은 유동규의 뇌물인데 뇌물 수수가 되는데 나는 그 돈을 받아서 내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측에 건넸다. 전달자 역할만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그런 식으로 똑같은 스킬이야 지금 이게. 그것도 이게 판단도 얼마나 웃기냐면 그 50억을 곽상도가 손댄 흔적이 없대잖아요. 아들 계좌 안에 들어있는 거 돈을 빼면 아빠가 빼감하고 흔적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 통장에 있는 거 우리 엄마가 돈 빼가면 그게 흔적이 남아요? 근데 계좌에 아빠 이름이 없네? 무죄. 이게 뭐야? 정말 어찌됐건 간에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이 분노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의 어떤 초석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고요. 이제 대장동 특검 가야지. 왜냐하면 사실은 결국 판사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판사 리스크가 있지만 검사의 문제가 난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검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능은 최고의 그 사람들의 권력은 이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수사하지 않거나 그렇죠. 이 사람 죄를 덮어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특검 가야 되는데 나중에 특검을 뭐 누가 임명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장동 특검이 될 수밖에 없게끔 곽상도 덮어줘서 그냥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대장동은 특검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국민적인 인식이 바뀐.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저번에 그 아세안 캄보디아 갔을 때요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캄보디아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걸려 있는데 현수막이 밑에 38,000명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현수막이 또 걸렸어요. 이 부산저축은행 주인 검사가 윤석열입니다. 자, 그때 캄보디아에서 교민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지금 38,000명이 전부 다 예금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 윤석열이 지금 오니까 이걸 걸었는데 윤석열은 여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죠. 부산저축은행은 결국 대장동으로 연결되는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 뭐 재밌었어요. 의도된 무능. 그러니까 바보라서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바보인 척하는 검찰인 거죠. 그렇죠. 원래 잠든 자는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천재는 바보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바보는 그렇죠. 천재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이제 바보인 거고. 참, 부끄러워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언론을 패는 사람으로서 야 캄보디아에 저런 게 매달려 있었는데 애기 보듬고 있는 사진만 내놨구나. 그러니까. 자, 그 녹취록에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있겠지. 이증 여러분 최소한 양심을 갖고서 합시다. 인간적으로 이재명 앞에서 이재명 구독을 외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심을 갖고 살자고. 양심이 있으면 이증. 저 녹취록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저게 김만배 허언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최재경, 박기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뭐 윤창근 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최소한 2명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박영수도 안 받았다고 볼 수 없잖아. 지금 일부만 드러난 거지만 딸이 네,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럼 거기 나왔으면 관계도로 한번 볼게요. 관계도. 이 시작점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상기시켜 드릴게요. 나이씨. 부산저축은행에 조우영이라고 브로커가 있어요.
지도로 가세요. 도표로 가시라고. 여기에 그 조우영을 변호한 사람이 박영수예요. 윤석열은 박영수가 검찰 내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멘토급이라고. 그러니까 박영수가 박근혜 특검 할 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부르는 관계예요. 그 조우영을 박영수가 변호를 했는데 성렬이가 이 사건 수사하면서 그 조우영을 잠깐 검찰에 오게 해서 커피 한 잔 타서 마셔서 보냈다는 게 남욱의 진술이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거의 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그 대장동 사건을 화천대유 등으로 대장동 사업을 하게 된 게 맨 오른쪽 위에 김만배잖아요. 그 김만배가 윤석열이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우연히 집을 사줬는데 그게 윤석열 아버지 집이야. 이 관계라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 그리고 이게 부산저축은행 관계도인데 이름들을 보니까 다 아는 이름들 아닙니까? 지금 다 화천대유를 요대로 옮겨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 보여줘봐요. 저 그냥 읽어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영의 담당 변호사 박영수, 브로커 조우영 풀어준 주임검사 윤석열, 박영수 윤석열은 특검 출신 최측근, 박영수 딸 화천대유 근무, 아파트 및 100억대 뇌물 혐의 있지만 수사 안함, 윤석열 아버지 집 화천대유가 매입, 뇌물성 다운계약 및 비리 의심되지만 수사 안함. 이게 팩트.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무능하지만 비리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산저축은행 판결문에 검사 윤석열, 이원석, 주진우 이런 이름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지금 인사 담당 비서관 이원석인 거죠? 아니, 이러니까 검사 실명 공개하자니까. 이원석이는 검찰총장. 검찰총장이고 주진우는 지금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으로 있는 거잖아요. 다 데리고 간 거죠. 자기 사람 심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재명 검사였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현재 주인 검사 윤석열이가 조우영 그 걔를 수사를 대충 하면서 야 일단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나오라고 해서 조사는 거의 안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핵심 포인트 이거 남욱이가 증언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 이렇게 했다고. 검찰의 수사 기법이 또 하나 보이죠. 자기네들이 덮어야 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보내는 거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유죄를 만들어야 되면 2번, 3번, 4번 부르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검찰 조사 갔을 때 커피 사갔더니 커피 버리라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왜 버리라 그러고 누구는 타주고. 잠깐 검찰한테 뇌물을 추측했나요? 심각한데? 그런 식으로 그 계속 뭐 장난치는데요.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옛날 방송했던 거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요 38,000명이라고 아까 현수막에 걸려 있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축은행 같은데 거기에 예금하시는 분들은요 금리가 높아서 보통 시장 상인분들 서민들이 하는데 이게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면 몇 억이 입금돼 있든 5천만 원만 배상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피해 금액만 1,155억 원이고 거의 환수를 못 해갖고요. 요거는 그냥 공중에 붕 뜬 사건이에요. 결국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일부 돌아간 돈은 국민 세금으로 투입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38,000명이 아닌 거죠. 5,200만 국민이 그렇지. 다 피해자인 거지.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 5천만 원 예금 그 돈 어디에서 배상해줘요? 국가 돈이야.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국고. 국고 손실죄. 그렇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녹취록에 있던 예를 들어서 뭐 녹취록에 막 김만배가 자기 경비 털라고 야 곽상도 죽이려 했고 뭐 박영수 죽이려 했고 김수남 죽이려 했고 최재경 죽이려 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근거도 없다면 이 새끼 허언증이거나 그렇죠. 또는 속였겠다 하겠지만 그중에 곽상도나 홍성근 등은 이미 돈이 건너갔어요. 근데 그 홍성근은 돈 빌린 걸로 해가지고 이자를 안 줬다고
저기 김영란법으로 지금 기소를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홍성근을 그렇게 기소할 때부터 국민들은 엄청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던 거거든. 근데 곽상도가 무죄가 나니까 이제 완전 개빡치는 거지. 전에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검사들의 작물 파티다. 종잣돈 대주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 받은 그 돈하고 SK 등 일부가 투자한 돈으로 이 사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5천억 이상을 환수했고요. 결국에는 나머지 그 천문학적으로 벌렸던 돈들 한 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한 4천억 뭐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50억씩 막 나눠줘도 김만배한테 돌아가는 돈은 제가 봤을 때 최소 1,000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를 도와준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간 건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 아까 그 거론되는 인물들한테 돈이 건네갔는지 안 갔는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사를 안 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은 윤석열이 사실은 막 크고 더러운 똥을 여기저기 싸질러 놓은 건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다 치우고 거리 깨끗하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똥 치우다가 옷에 똥 묻었다고 윤석열이 지금 그게 증거라면서 지금 이재명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똥 묻은 것도 아니야. 똥 냄새가 살짝 밴 거야. 그게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이 한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곽상도가 뇌물이 아니면 이재명하고 김용은 어떻게 엮냐. 그렇죠. 요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김용은 돈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상황이 성립되는 거니까요. 네, 아예 받지도 않았고. 아니 근데 여기 이 말에 조홍천이 묻어가지고 우리가 이 말의 내용을 너무 좀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검찰의 주장대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검찰의 주장을 100% 따라간다 하더라도 김용과 이재명을 엮는 거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재명 대표님의 편을 든 거예요. 그냥 법리적으로 그냥 내용을 따지면. 근데 이제 말을 한 사람이 화자다 보니까 우리가 저 새끼 저거 좀 이러는데 너무 그렇게 곡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참 코미디입니다. 사실 곽상도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에 연관 지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뇌물로 못 엮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배임만 갖다 놓고 엮은 거야. 배임으로도 못 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다시 정리. 검찰이 주장하는 돈은 423억. 그러니까 700억 중에 경비 빼고 세금 빼고 428억. 428억은 건너간 적이 없고 그 전에 정치자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오면서 2021년에 경선 나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전달했다고 하는 그 금액도 김용하고 정진상은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건너간 증거가 없어요. 실제로는 김용, 정진상한테도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 증거 뒤밀려고 막 갑자기 포스트잇이 수년 전 거 포스트잇이 등장해서 막 아니면 그 전달했던 백이 막 발견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정황 만들려고 결국 주장일 뿐이라는 건데 뭐 결국에는 이재명 측 뭐 김용 정진상 쪽으로 넘어갔다는 돈은 지금까지 현재 이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못 엮으니까 지금 배임으로 그 성남시장이 화천대유 김만배 등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돈을 왕창 벌게 해서 성남 시민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거거든요.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건 개 코미디 중에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나가면서도 배임의 유죄 증거가 없다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거가 없다고. 근데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고 돈이 건너간 곽상도는 무죄. 이런 씨발놈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증거가 없으니까 부수는 거예요. 증거 있으면 기소했지. 한번 와가지고 증거에 대해서 이런 증거 있는데 변명할 기회를 줄게요. 진술해 보세요 하고 진술을 들어보니까 뭐 증거 관계에 비해서 뭐 명백하다 증거 관계가 그러면 진짜 기소했죠. 2번, 3번 부를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증거가 명백하면.
증거가 일반인들 여러분들 중에 은행 가가지고요 현금으로 한 1,000만 원씩 한 3일만 찾아보세요.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당연하게 뭐라고 그러긴요. 현금을 이렇게 빼면 우리나라 현금 추적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 연락 갈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야기해요. 일반인들이. 한 1,000만 원씩 한 3, 4일 연속 빼면. 왜냐하면 그게 증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추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마이크는 벗어나지 마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얘네들 말대로 400매덕, 300매덕 이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검사 백을 등에 짊어진 김만배가 이 돈을 검사한테 어떻게 줘야 되냐고 고민하겠어요. 네. 자, 참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이게 법인 거죠. 평등하지 않은 법정을 하게 되면 그 법 적용하고 있는 놈들이 결국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단죄받게 된다고. 그게 역사라고. 세계 역사에 모든 민주혁명들은 그것 때문에 빡쳤던 거예요. 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특혜를 받고 특권층이 법 밖에서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때 모든 죄가 일반 국민들한테만 법 적용이 될 때 이때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이자들이 단두대에 섰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내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저자들 피로 끌려 내려온다. 그렇게 봐요. 이제는 평화, 촛불 이런 거 없어요. 난 그 정도로 분노하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 이게.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